헤라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보수 기반인 TK 지역마저도 지난 정부보다는 낫겠지라는 기대감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민심의 현상에 대해서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사람의 무의식을 비교해보면 윤 대통령은 거부감이거든. 미움이야 이분은. 검사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갖다 공격하고 미워하고 조사하고 그 무의식 속에 국민이 들어가니까 거부감이 일어나서 그렇게 거세게 반응했던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살아온 인생이 집착이거든. 생존 본능으로 흑수저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엄청 소통할 수밖에 없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서 주로 집착을 썼지. 그 집착 때문에 개딸이라는 팬덤도 생기고 막 집착적으로 성남시장 때 일을 하고 해서 그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어릴 때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엄청 애정결핍이 센 내면에 아이가 있어요. 그 아기가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니까 사랑받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집착 때문에 국민의 집착이 올라오는 거예요. 집착이 올라오는데 집착은 마음은 네 편 내 편이 없어. 민주당 편? 뭐 국힘 편이 없어. 그냥 국민은 올라오는 마음을 느낄 뿐이거든. 그러니까 국힘 쪽이라고 하는 TK조차도 집착이 올라오는 거야. 슬슬. 잘하겠지? 막 이렇게 집착이. 그리고 또 지난 정권 때 워낙 못했잖아. 그냥 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난 우리 국민 중에 제일 무서운 분들이 윤 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왜냐하면 극우파도 괜찮아. 똑똑하면. 난 박정희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똑똑하니까. 사람은 뭐 우파, 좌파, 무슨 파 상관없어. 제정신이고 똑똑해야 돼. 근데 윤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극우적인 신념에 집착했을 뿐이지 뭘 알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냥 오직 자기 부인에 매달리고 정치적인 신념에 집착하면서 그런 사람이라 이게 판단력도 없고 나라가 위험한 사람이라 내려가야 한 거지 극우파라 내려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극우파라도 똑똑하면 그리고 진짜 똑똑했으면 비상계엄 성공했지 실패했겠어? 네. 21세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거든. 안 했어야 맞고 정말 하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래서- 무언가 있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3개월은 갔어야 되는데 이게 네. 하루도 안 가네.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신 의식 상태의 수준은 이미 다 드러난 만천하에 거지. 드러나 버렸어요. 무슨 롯데리아에서 뭘 의논하는 그런 인간들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이분의 의식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상적이지. 모든 대통령이 국민이 조금 싫어하면 눈치 보고 그걸 해주고 이게 정상인데 끝까지 고집부려. 그러다가 총선에서도 지고 질 줄 다 알았어 국민들은. 자기만 혼자 모르고. 뭐 이런 식이야. 대파 논란 일으키고 뭐 엑스포 런정 유치도 운석. 그렇고. 그렇지 모든 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약간은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그런 정권이 있다가 그냥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온 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정권이 그렇지. 들어오니까 옛날에도 상대적으로.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어쩌고 하는데 그들도 이만큼 했어. 그냥 지금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국민 눈치를 조금 봐주면서 하는 스탠스를 취하니까 벌써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그 기대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의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지. 거부하는 가해자는 역천자. 이거는 나쁜 마음. 집착하는 가해자 이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올라오거든. 기대감. 이렇게. 그리고 되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역천자가 아닌 순천자. 행복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 무조건 맞고 내 기대대로 잘 될 거라는. 근데 그게 착각이야. 그냥 내가 말 그대로 기대감일 그 느낌일 뿐인데 뿐이지 그 기대감이 실제 잘 된다는 보장이 아니거든. 근데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속아. 자기 마음이야. 그 마음에 속아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막 기대를 해. 뭔가 희망찬 느낌이 들어서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막 이러니까 기대감을 올리는데 사실은 기대감은 자기의 집착일 뿐이에요. 그 기대감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거부감이 올라온다. 그것도 자기 거부감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혜라님께서 뭐 경제가 예를 들면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기대감이 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 근데 기대하는 마음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집착하는 가해자 이렇게 붙었어요. 집착도 가해자란 말이지. 거부감만 가해자가 아니에요. 착각을 해 자꾸. 거부감이 올라오면 아우 앞으로 암울할 거야. 그건 지 생각이야. 집착이 올라오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지 생각이야. 하지만 둘 다 이게 살짝 올라온 건 덜한데 이게 많이 올라올수록 어때요? 이게 가해자로 심하게 작용하는 거지. 가장 좋은 지도자는 그래서 순천자는 집착과 기대감을 안 올리는 사람, 거부감도 안 올리는 사람. 그냥 마음이 뭐 대통령이 누구든 거부감도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아. 오직 국민이 내 인생이 집중이 돼. 벌써 누구에게가 집착하고 거부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내 인생에 내 의식이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을 쳐다봐. 대통령을 쳐다봐. 그럼 그때 이미 역천자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에만 집중해야 돼. 내가 오늘 아침 무슨 밥을 먹을 것인가 너무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 돈이 얼마 들어오면 무엇을 하고 놀 거 이런 내 인생에 오직 집중하지 별로 집중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마음이 안 올라와. 변화하네. 이럴 때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가요. 다 국민이 순천자 마음이니까. 근데 막 집착할 때는 막 거부감이 이를 때는 왜 그렇죠? 국민이 정치가 뭔가 안 돌아갈 때 그러는 거야. 제대로 나라가 안 돌아갔다고 느끼고 근심 걱정할 때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그 가해자 마음이지.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나 벌써 기대감이 있다는 건 지금 힘들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역천자 마음이야. 또는 거부하는 마음. 싫어. 이 마음도 미움이니까 역천자거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내 인생에 집중을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잘 살 때는 별수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어떤 부분은 무관심이라 지도자를 뽑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이라 별로 안 좋다고도 느껴지지만 좋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먹고 살기 괜찮고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야. 국민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 집착하게 돼 있어. 또는 거부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미움 쓰거나 아니면 막 집착해서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기대하게 돼 있어. 이럴 때 요 마음은 역천자 가해자죠. 그래서 이 마음이 많이 올라올수록 사실은 나는 기대감으로 경제가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그냥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살아야 돼. 그냥 내 인생에 열심히 회사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랬어. 7, 80년대 특히 뭐 나라에서 독재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치였어. 그냥 미친 듯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룰 정도로 집중된 일, 내 인생 여기 집중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들의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일에 집중하고. 근데 지금은 한가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고도의 성장을 이뤘으니까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하고 거부하고 연예인한테 하듯이. 연예인 날마다 따라다니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뻔하죠.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직장인이 맨날 거기 따라다니고 하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자기한테 관심이 많아야 돼요. 세상에 제 아무리 잘난 사람, 그 사람 따라다녀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관심이 많고 자기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할 일에 집중한다는 얘기지. 그 막 자기 자신을 갖다 학대하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뭐 이건 또 집중이 아니에요. 뭐 더 잘하려고 애쓰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온 거를 딱딱 받아들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을 때 남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주로 관심을 갖고 남에 대해서는 그냥 싫다 좋다보다는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허용하고 받아들인 마음으로 대할 때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 선거철 되면 이런 구호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 무언가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구호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자기를 뽑아주면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그게 어리석은 애고야. 그래서 입으로 말해서 그게 되나?
내가 바꾸겠다고 하는데 진짜 바꿀 수 있나? 진짜가 아닌 헛소리를 왜 얘기해?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걸 듣고 또 진짜 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그 개딸들이라고 하나? 엄청 극단적인 지지층들은 뭐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해줄 것처럼 그분이 신인가? 돈을 주면 그러면 본인의 돈을 주지? 세금으로 주잖아. 그래서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이분이 좀 전전 거보다 나니까 괜찮지만 역풍이 돼. 그 극단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막고 극단적이면 정책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쓰는 건데 극단적인 정책을 쓰면 건전한 국민까지도 피해봐. 안 쓰는 게 나은 거야. 부작용이 있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은 거야. 근데 그렇게 써. 이게 전부 역풍으로 돌아오거든. 지금은 이분의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국민이 뭔가 기대감이 그냥 올라오고 좀 편안해졌어. 지난번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는 좀 그 너무 힘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집착이 올라오니까 그냥 내비두는데 사실은 그 쓰는 마음들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극단적으로 집착을 쓸 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부동산을 이렇게 규제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넘어간 게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막 극단적으로 대출을 막고 주식시장을 과열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처음은 모르지만 후폭풍이 부는 결과로 나오는 있겠네요. 거지. 그러니까 집착도 적당히 써야 되는데 이게 점점 과열이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역풍이 불어서 좌파들은 주로 집착하는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우파는 거부하는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재임 기간 내내 막 데모하거나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 기분 나빠. 이게 우파들인데 그건 왜 그래? 지도자가 주로 거부감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국민이 그 마음이고 좌파들은 사랑을 좋아해. 집착을 쓰고 막 잘해준다고. 이런 사람이라 국민이 처음에는 막 집착이 올라와. 문재인 정권 때는 지금보다 인기 더 있었잖아. 집착 때문에. 막 올라왔다가 정권 말기는 어떻게 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싸게 식는 게 그게 가해자 마음이야. 그 집착으로 좋다고 그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하면 역풍 불지요. 집착도 거부감이 아닌 딱 중도를 써야 결과가 잘 나와. 결과가 잘 나와야 끝날 때 박수 받지. 그렇죠.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머리로는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하지. 근데 본인이 집착으로 가 있거든. 네. 그걸 모르고 쓰거든. 네. 우리 제자들도 10년을 배웠어도 이 집착이 여전히 좋은 줄 알거든. 계속 끌려가서 고집 부리고 있거든. 나중에 결과는 왜 이렇지? 나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이러는데 집착이 하면 항상 폭망이야. 네. 헤라님께 집착 거부감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그 북한 정권이 이 집착과 거부감을 이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통제하고 그렇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열병식 있을 네. 때 얼마나 올라와요. 막 사람들을 막 애국심이 막 끌어오르고 북한 공산당 네. 정권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열병식 흥분시키는 거 많이 해. 공산당 전당대회. 네. 그럼 막 뭐 쏘고 그래서 국민 마음에 그 기대감 집착을 올려서 그걸 끌고 가. 또 내려갈 만하면 또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뭐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렇지. 계속 공격하면서 쟤네 나쁘다. 근데 공산당뿐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나 사람이 알고 보면 이 마음을 써서 하는데 이 마음이 적당해야 되는 거지. 특히 이 마음이 집착과 거부감이 사라져서 딱 중앙에 중도로 유지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진짜 순천자라 하는 일마다 이 사람이 복을 받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대구의 시민들이 기대감을 높였다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래. 뭐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이재명에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들도 저렇게 기대감이 올라오니까 엄청 잘해서 그런다고. 뇌피셜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무의식 자체가 집착이에요. 엄청 센 거야. 그러니까 대구까지도 다 올리는 거야. 그건 사실은 그 집착이란 마음을 알고 쓰면 괜찮아요. 일시적으로 썼다가 내렸다가. 근데 이분이 뭐 마음 공부 한 분도 아니고 그냥 계속 쓸 거거든. 그러면 그게 역풍이 불어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김문수 후보를 내가 찍으라고 한 얘기는 그분은 집착도 거부감도 안 일으키거든. 엄청 기대하거나 막 엄청 좋은 마음 안 올라와. 그분 생각하면. 막 귀엽거나 막 귀엽긴 하지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처럼 막 집착적인 뭐 라방할 때 누가 그러대 잼며든다. 그게 집착 올리는 거예요.
보면 벌써 재미없는다가 집착이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 집착을 막 올려서 말도 막 잘하고 하니까 막 이게 집착을 올린다는 얘기지. 근데 김문수 후보는 별로 안 올라오네요. 안 올라오지. 그 거부감도 별로 안 올라와 이 사람은. 오히려 거부감 쪽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거의 중도지. 그냥 김문수 후보는 그냥 그냥 그래. 네, 그러니까 아주 안티도 있지 않고 아주 극성적인 팬도 있지 않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면 뭐 별 기대도 없는데 결과는 다 잘 나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막 뭘 기대하고 할 때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러지 말고 내 집착이 올라왔구나. 이걸 내려야 돼. 왜? 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시험 칠 때 잘 안 나와요. 뭐 일할 때 승진 잘 안 나와요. 오히려 평정심을 찾아야 돼. 된다. 기대감을 내리고 또 막 거부감이 올라와. 그래도 잘 안 돼요. 거부감 올라오니까 국민들이 다 덤벼서 저렇게 된 거잖아. 윤 대통령이. 거부감 올라올 때도 이것 때문에 다 재수없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이 내 마음이 올라왔네. 가해자가 이걸 알아차리면서 이 마음도 자꾸 돌이키려고 이 마음이 가짜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해야 돼. 집착과 거부감이. 그래서 자꾸 내려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할 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좋은 한 가지만 하라면 딱 그거. 국민의 기대감을 자꾸 올리려고 하고 본인도 막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지. 이거 집착이다. 가짜 마음이다. 이거 알아차려야 돼. 가짜라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거부감이나 집착을 다 가짜 마음으로 인식해서 이것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거. 인식을 하면서 자꾸 내리고 평정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조언하고 싶죠. 모든 정치 지도자는 요 원리를 알면 다 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몸에 잠재식이 저절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라 자기가 조절이 안 될 거야. 그냥 가만히 집착의 마음이 있고 존재만 하셔도 다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본인이 뭐 없네요. 이걸 올리려고 내리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존재가 그냥 안정된 김문수를 내가 밀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그 가짜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바랍니다. 그 집착, 거부감이 가짜인 걸 알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못 알아차리면 그게 가해자 마음이라 현실에서 나쁜 현실이 오거든. 내가 원치 않는. 역천자의 벌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올라왔을 때 역천자야. 이 마음이 역천자라기보단 이 마음을 가짜인 걸 인정 못하고 딸려갈 때, 진짜라고 할 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그럴 때 역천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죠.